현대의학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건강한 노화를 기대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노인성 질환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치매는 많은 분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질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5세 여성의 치매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며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건강신바트 시작합니다. 75세 여성의 치매에 대한 사례입니다. 75세 여자 A씨의 가족들은 A씨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이 나이에 깜빡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며 병원에 가거나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짜증스럽게 말합니다. A씨는 10년 전부터 사소한 약속을 잊거나 물건을 찾지 못하는 일들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이 오전에 병원에 모시고 갈 테니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전날 저녁에 전화로 약속을 받아 놓았는데 약속된 시간에 집으로 가보니 노인정에 나가 A씨를 만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A씨에게 약속을 하고 노인정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자 A씨는 언제 그런 전화를 했냐고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친척 결혼식 날짜를 가르쳐드리니 자식들에게 몇 번씩 다시 전화를 해서 그날이 언제냐고 반복해서 묻기도 하였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집에 매일 오는 요양보호사가 환자가 입던 오래된 옷을 훔쳐갔다고 하며 크게 화를 내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가족들은 요양보호사가 그 옷을 가져다 무엇을 하겠냐고 하였고 실제로 서랍 속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찾고 나서도 요양보호사가 나몰래 다시 가져다 놓은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흥분을 하며 가족들과 요양보호사에게 욕을 하기도 하는데요. 가족들은 A씨가 욕을 하는 것을 난생 처음 들어서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이렇듯 치매는 우리에게 정말 오지 말아야 할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도대체 치매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화와 관련된 인지장애는 기원전부터 기술되기 시작했는데요. 과거에는 어쩔 수 없는 노화의 한 과정으로 생각되어 오던 인지장애는 점점 일반적인 노화와는 분리되어 이해되기 시작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치매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많은 연구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치매는 늙으면 어쩔 수 없이 오는 질병이고 병원에 가서 검사하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분명히 정상적인 노화가 아닌 질병이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매는 여러 분야의 인지 영역에서 확인되는 기능의 감퇴가 나타나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한 상태로 주요 신경인지장애라고도 불립니다. 이때 이러한 증상은 선망이나 다른 정신질환에 의한 증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인지란 관련된 정보를 지각하고 이해하고 기억하며 평가하는 정신적 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지는 여러 영역으로 나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치매는 단지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을 폭넓게 이르는 말입니다. 치매에서 감퇴되는 인지 기능 영역은 주의를 집중하고 나눌 수 있는 복합 주의력, 계획을 세우고 결과에 따라 오류를 수정하며 집행을 하는 집행 기능,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능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기능, 눈으로 본 내용을 알아보고 운동하는 지각운동, 감정을 인식하는 사회적 인지 등이 있습니다. 치매가 이렇게 광범위한 증상을 보이는 이유는 치매가 하나의 원인에 의한 질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원인에 의한 여러 가지 질병이 유사한 증상을 보일 때 그 여러 가지 질병들을 하나로 묶어 증후군 혹은 증상군이라고 말합니다. 치매는 대표적인 증후군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모습을 보이지만 각각의 원인에 따라 어떠한 영역의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지, 어떤 순서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등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치매는 수십 가지 이상의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은 치매를 일으키는 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로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치매라고 하면 알츠하이머 치매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알츠하이머병은 1906년 독일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습니다. 51세 여자 환자 오거스트 디아거스트 D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기억장애, 언어장애 및 행동 이상이 빠르게 진행하였습니다. 알츠하이머는 이 환자의 뇌조직에서
노인판과 신경섬 유농축체를 발견하였고 이후 이러한 뇌병변을 보이는 질환은 알츠하이머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여 인지 기능의 감퇴가 나타나 치매가 발생한 상황을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부릅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정확한 발병 기전과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적 원인과 그 외의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아밀로이드 베타 Ab라는 단백질이 과도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뇌에 쌓이게 되고 이에 의한 뇌세포의 손상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뇌세포의 골격 유지에 꼭 필요한 타우 단백질의 과잉산화나 신경염증 반응,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뇌 손상 등도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병 기전 가설들에 기반을 두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치매의 경과. 치매는 각 원인에 따라 경과나 치료법이 다양합니다. 전체 치매의 10에서 15%는 치료 가능한 원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조기에 발견된다면 원인 질환의 치료를 통해 증상이 호전되고 더 이상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치매, 루이소체 치매, 전두축두 치매 등과 같은 퇴행성 비가역성 치매는 한번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치료도 회복을 시키거나 진행을 멈추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게 됩니다. 질병의 경과 동안 계속적으로 기능의 감퇴가 오게 되기 때문에 치료 이외에 돌봄 문제도 심각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증상 발현 이후 평균 10.3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환자의 나이, 신체 상태, 돌봄 환경 등이 환자의 수면에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의 역학.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의 유병률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의 역학 연구진들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 치매 유병률이 6.3에서 13%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16%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 인구 738만 9,480명 중 75만 488명이 치매를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치매의 약 55에서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학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전체 인구의 4.2에서 5.7% 정도가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치매 환자의 74.5% 55만 9,214명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장애 증상의 치료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 방법은 끊임없이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츠하이머병에서 완전한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치료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약물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늦추게 되면 말기 치매 상태로 지내는 기간을 줄일 수 있고 환자가 조금 더 자신의 원래 모습으로 조금 더 오래 가족들과 관계를 맺으며 지낼 수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은 3가지의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와 1가지의 NMDA 수용체 기량제뿐입니다. 아세틸콜린은 뇌에 존재하는 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통해 뇌 안에서 여러 가지 신경 신호들이 연결이 되어 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아세틸콜린이 무조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물질이 적절히 분비되고 또 적절히 분해되어 없어져야 뇌가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는 아세틸콜린이 분해될 때 사용되는 효소로 뇌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효소입니다. 하지만 아세틸콜린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알츠하이머병에서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를 억제하는 약물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를 사용함으로 인해 아세틸콜린이 빠르게 없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약물로는 도네페질, 리바스티그민, 갈란타민이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초기에는 약간의 인지 기능 개선을 가져오기도 하며 주로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추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일상생활 기능이나 정신행동 증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투여 초기에 소화기계 증상, 식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경미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만틴은 NMDA 수용체의 기량제로서 신경세포 밖의 글루타메이트 증가로 인해 NMDA 수용체의 과도한 활성이 일어나고 이로 인한 세포 독성으로 신경퇴행이 일어난다는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과정을 차단하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주로 중기 이후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서 사용되며 최근에는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억제제와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비타민 E, 비스테로이드 항염증제, 에스트로겐, 스타틴 등의 약물들이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은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나 NMDA 수용체 기량제 이외에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치료법으로 확고히 인정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가 우선적으로 권고되고 있지만 비약물 치료를 같이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재활요법이나 현실진압력 훈련, 작업요법, 음악이나 미술요법과 같은 치료적 활동도 인지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